교사 퇴직 후 5년 통장 잔고 3천만 원 은퇴 후 삶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교사는 정년까지 일하고 퇴직하면 연금도 넉넉하고 노후가 걱정 없대.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주변에서 선생님이란 직업은 안정적이라고 오랫동안 변치 않는 수입이 있다고 말해주니까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맞닥뜨리고 나면 생각만큼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특히 퇴직 후 5년 정도 지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남의 일 같았던 일이 바로 내 일로 훅 다가오곤 하죠. 그러다 보니 뭐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막상 사회생활에서 한 발 떨어지면 내 주변 환경이 확 달라지거든요. 퇴직 후 자연스럽게 교직 생활에 사용하던 시간과 에너지를 재정비하려고 해도 이게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목돈을 모으지 못했거나 연금만 믿고 지냈다면 더더욱 내가 예상한 것보다 돈이 빨리 줄어드는 걸? 이라는 불안이 엄습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교직에서 일하시다가 은퇴 후 5년을 맞이한 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싶어요. 혹시 지금 막 은퇴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혹은 아직은 멀었는데라고 방심하고 계신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미래를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경제적 문제를 체감하는 순간 현실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다. 사례 1. 퇴직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길 줄 알았는데 제가 아는 60대 초반의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 선생님은 중학교에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주변에 늘 밝은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었어요. 정년을 몇 년 남겨두셨을 때부터 퇴직 후 계획을 하나둘씩 세우셨습니다. 퇴직하면 일단 호주로 여행 가고 싶어. 거기서 자유롭게 차를 빌려서 여행도 다니고 서핑도 배우고 싶어. 이렇게 꿈에 부풀어 계셨죠. 근데 막상 퇴직 후 몇 년이 지나니까 혼자 시간을 내서 떠난다기보단 주변 지인들, 특히 가족을 돌보느라 바빴대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 문제였죠. 김 선생님이 오래 근무해 오면서 연금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연금 액수가 넉넉하지 않았고 목돈 마련도 충분히 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과 적금으로 버티다가 어느 순간 잔고가 확 줄어드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예전엔 월급 날만 되면 차곡차곡 생활비와 저축을 분리해 놓았는데 은퇴 후에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이 아니라 연금만 들어오니 생활 패턴이 달라진 거예요. 그나마 저축해둔 돈이 있으니 좀 더 버틸 수 있겠지 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 지출할 일이 자꾸 생겼다고 해요.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수치가 나와 병원비가 들지,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지, 집안 유지보수에 돈이 또 나가지. 그러다 보니 첫 해에는 여유 자금으로 여겼던 금액이 다음에 들어와서는 빠르게 소진되어 버리더랍니다. 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퇴직하자마자 한 번에 몰아서 돈이 쓸 일이 많아질 줄 몰랐어. 바라는 걸 실컷 해보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돈이 줄줄 새더라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즐기고 싶었던 취미나 해외여행은 좀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퇴직한 직후부터 제대로 된 재무 계획이 없으면 5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짧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 목돈이 얼마나 빠르게 줄어들 수 있는지 실감하게 되죠. 2. 사회적 관계와 자존감 문제 일터 박나의 가치 찾기. 사례 이 현장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한가해졌어요. 이번에는 이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분은 교사 시절의 연수나 세미나 같은 곳에서 강의도 자주 하시고 학부모 모임에도 인기 강사로 불릴 만큼 말솜씨나 전문성이 뛰어나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퇴직을 해도 내가 가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하셨대요. 막상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각종 친목 모임에서 바쁘시죠? 잘 지내시죠? 라는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두 번씩 특강 요청을 받고 또 후배 교사나 학부모들의 상담 연락이 오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았죠. 오, 그래도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다고 해요. 가장 큰 이유는 학교도 새로운 후배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상담이나 강의를 맡아줄 사람이 넘쳐났고 학부모들도 대부분 아이가 졸업하거나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끊어진 거죠. 본인도 과거의 인맥에만 기대서 살 수 없는 노릇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했는데 이게 또 생각만큼 쉽지 않았답니다. 이 선생님은 사회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정작 교단 밖에 나오니 이 관계들이 얼마나 일 중심으로 이어졌던 것인지 체감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찾아온 한가함과 상대적인 소외감에 은근히 우울해지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땐 선생님 하고 불러주는 학생들, 교직원 간의 협력, 학부모들의 감사 인사 같은 것에서 매일 자존감을 충전받았는데 밖에 나오니 그런 일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결국 나는 이제 뭘로 살아가야 하지? 내 가치는 뭘로 증명해야 하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퇴직 후에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호회 활동이나 지역 사회에서 의미 있는 봉사활동 등으로 내가 여전히 속해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3. 건강 문제와 심리적 안정실질적 생활을 뒤흔드는 변수. 사례 3 퇴직 후에야 병원 신세를 지게 되니 모든 게 꼬이더라고요. 또 다른 60대 중반 정 선생님은 교직 시절부터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 환경과 정기적인 소득이 있었으니 병원비나 건강관리비를 어느 정도 감당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국가공무원 연금은 나오지만 그 외에 고정 지출의 각종 보험, 약값 등이 더 크게 부담이 되더라는 겁니다. 특히 정 선생님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몇 년 전부터 미루고 있었는데 퇴직 후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이참에 수술하자고 마음먹었죠. 수술하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동안은 아무래도 일거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병실에서 날마다 병원비가 쌓여가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회복 후 재활치료까지 이어지니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또 발생했어요. 건강은 미리 챙겨야 한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본인은 노후 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놨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수술과 재활에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퇴직 후 5년이 지났을 때 통장 잔고가 상상 이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 선생님이 교사로 오래 일해서 늘 책상에 앉아 아이들 지도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앉아있기보단 걷고 움직이는 생활 패턴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걸 깨닫는 시점이 늦어지면 결국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는 얘기죠. 퇴직 5년 후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위 사례들을 보면 은퇴 후 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것 같으면서도 막상 지나고 나면 순식간입니다. 교직에 계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직업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사였으니까 은퇴 후엔 이렇겠지 라는 기대가 실상과 어떻게 어긋날 수 있는지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다고 할까요? 돈 문제 연금이 있어도 사정이 변할 수 있고 목돈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상 못한 지출이 줄줄이 터져 나오면 순식간에 몇 천만 원이 줄어들기도 해요. 사회적 관계 그동안 일 중심으로 맺었던 관계가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갑자기 줄어든다는 상실감에 부딪힙니다. 건강 문제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병원비나 재활비용, 심리적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실제로 삶 전반에 큰 파도를 일으키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누구나 저축 더 해라, 투자 잘해라, 관계를 넓혀라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막상 해보려면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어도 퇴직 5년 전부터는 은퇴 설계 계획표를 작성해보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월별로, 연도별로 내가 어디서 어떤 돈이 들어오고 나갈지를 좀 더 꼼꼼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부업이나 재취업 가능성을 미리 탐색해보면 좋겠습니다. 교직에 계셨다면 가르치는 스킬 혹은 관리 능력이 있으실 텐데 그걸 어떻게 다른 커뮤니티나 학습 공간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를 빠르게 찾아보는 거죠.
실제로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이 많아서 퇴직 후 개인 유튜브나 블로그로 지식 콘텐츠를 만들거나 문화센터 도서관 강의로 재능 기부 또는 소소한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건강은 미룰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현역 시절에 조금이라도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면 시간을 내서 치료나 재활, 운동 습관부터 잡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당장 바쁘다고 미루다 보면 퇴직 이후엔 더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니까요. 마무리하며 퇴직 5년 후 통장 잔고가 3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건 누가 들어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하지만 그게 어쩌면 은퇴 이후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교사는 괜찮을 거야, 안정적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에이 그래도 난 다르겠지 하실 수 있어요. 혹은 이미 퇴직하셨다면 나도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어떡하지 하고 걱정되실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막연한 낙관이나 비관을 버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찾아보는 겁니다. 정년까지 얼마나 남았든 부수입이나 취미 관련 일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기. 재무 계획을 세워서 은퇴 후 1년 차, 3년 차, 5년 차에 얼마만큼의 지출이 예상될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기. 몸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루틴이나 생활습관 개선에 투자하기. 지금부터 작은 디딤돌 하나씩 놓아가면 은퇴 후의 삶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건강이니까요. 오늘이라도 내 몸과 마음, 재정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은퇴 후 5년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직 교단에서 뛰고 계신 분이든 이미 퇴직해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분이든 모두에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은퇴 후 삶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라고 한탄하는 대신 은퇴 후에도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